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방관계복귀 이제 2026년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야구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2026년 시즌이 시작됨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다른 학원들은 아마 5월 달 정도부터 수업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에듀윌은 한 발 앞서서 시작을 하죠. 그렇다고 5월 달까지 나도 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있었어.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요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는 그 반성이라는 거, 그것도 분한 마음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뭔가를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수업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타임 수 자체는 적을 수가 있는데 저는 철학이 그래요. 그 기초 이론 강의는 그 정도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뭐 좋죠. 막 일주일에 한 8타임씩 해가지고 한 4주 정도 빡빡하게 채우잖아. 그럼 제가 기본서 있는 내용 거의 다 설명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가 안 좋으냐면은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4월 달부터 너무 달릴 필요 없어요.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초 이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일단 관계법규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식 교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재가 없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이제 제가 교재를 한번 이제 리뉴얼을 해야 돼. 개정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싹 다 개정을 해가지고 교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린트 갖다 해야 되는데 프린트를 가지고 내용을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이게 좀 무성해 보인단 말이에요. 교재 자체 갖다 하는 게. 그래서 프린트를 그러니까 교환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는 딱 그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서는요. 절대로 뭐 손해 본다는 생각 안 들게끔 할게요. 시간 늘려놓고 나서 그 뭐야 소위 말해가지고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수업보다는 가성비가 좀 있는 수업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요 이제 수업에 관한 내용인데 요 교환에 있는 내용들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월 달에 하는 거 이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드리는 게 아니야. 일단 여기 있는 걸 외워야겠다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내가 몇 가지 체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외우고 안 외우고는 여러분들 자유인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4월 달 기초 이론 동안에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관계법규 내용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 사실 제가 여러분들 뭐 인강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요번에 시험을 보신 다음에 약간 점수가 안 좋아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기초 이론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분들은 몇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적어도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와르르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냥 듣는 분들은 그냥 듣는 게 좋아요. 뭐냐면 이거지.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빠르게 한번 가보는데 그 얘기 좀 이따 드릴 건데 빠르게 가면서 우리가 목표는 뭐냐? 관계법규 내용은 소방 관계법규라고 하는 과목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까지만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한번 전체적인 틀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쯤에 위치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딜 찾아갈 때 부분적인 지도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큰 지도를 한번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충 윤곽을 잡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나중에 공부할 때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 어느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힘든 것도 한번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오늘 하는 내용은 되게 가볍게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 기본 그러니까 시설법 같은 거 들어가는데 야, 나 뭔진 잘 모르겠는데 시설법이라고 하는 거 외울 거 졸라 많던데. 그 정도만 느낌을 잡으시라고 알겠습니까? 예방법도 만만치가 않던데. 조금 괜찮아졌다가 위험물 안전 관리법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라고만 해도 기초 이론 강의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5월, 6월 달에 뭐 할까요? 자, 5월, 6월 달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빠른 템포로 갈 건데 일회독을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때는 내용 빠지는 거 없이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8타임씩 할 거야. 그래가지고 8타임씩 해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8주 꽉 채워가지고 수업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꽉꽉 채워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그때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딱 요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5월, 6월 달에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이걸 외워야 된단 말이지. 이게 중요하대. 별표 치는 거야. 자, 이제 여기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이제 외우면 되겠구나. 까지가 1회독이에요. 요런 것들을 외우면 되겠구나까지가 1회독이라고 알겠습니까? 5월, 6월, 7월, 8월 이제 우리 뜨거운 여름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 빵 틀어놓고 독서실에서 이제 2회독을 하면서는요. 나 이거 내용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외우자. 중요한 것들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해요. 9월, 10월 정도 되면 그땐 뭘 하느냐? 이제부터는 홀로서기 연습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게 3회독의 목표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쟤랑은 끝.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나 쟤를 볼 거고 기본서는 내가 더 이상 쟤한테 물어볼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몇 회독을 할 건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나는 조금 느려. 그러면 한 10회독을 목표로 하자. 근데 나는 읽는 속도가 빨라. 그럼 한 20회독 좀 하자. 그건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는 얘기죠. 또는 절박함. 예를 들어 뭐 진짜 절박한 학생들 같으면 야 씨발 나 한 30회독 할까? 그건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큰 틀을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내가 스트레스는 안 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는 안 드릴 테니까 완주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 딱 들어보고 한 주 빠졌다가 에이 씨발 인강으로 보지 뭐. 한 주 빠졌다가 그리고 3주 차에 또 한번 들렀다가 오늘 마지막이라는데 에이 째자.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인강은 실강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인강은요 복습용으로 쓰고 끝이에요. 진짜 왜요? 아, 여기 와서 듣는 게 더 나은데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왜? 일하면서 듣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실강을 듣는다는 건 참 어때? 시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점을 100분 살릴 수 있다라면 그리고 항상 이런 거야. 기초 이론은 제가 왜 이걸 완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따라와 보는 게 첫 번째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일단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인강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오래도 아니죠. 한 4타임 정도인데 뭐. 한 8타임 정도 돼야 이제 오래 앉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건데 일단 4월 달에는 그 정도까지 하진 않을 건데 4타임을 완주하지 못할 정도면 어떠한 여러분들 실강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나중에는 한 8타임씩 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4월 달 정도에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뭘 해주면 좋으냐면 일단 다른 학원들보다 일찍 시작했잖아. 이 앉아서 오래 견디는 연습 있죠? 엉덩이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거 있잖아. 예, 그런 연습도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월 달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딱 2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완주를 한번 해서 이 법규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자.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죠? 자, 2번째는 뭘까? 앉아 있는 어떤 능력을 좀 키우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2가지만 하셔도 5월, 6월에 본 과정 들어갔을 때 아마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따를 때는 제가 자 이거 안 해요. 저 원래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되게 민망해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수업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뭐 해설강 같은 거 보니까 그냥 뭐 말 좀 하는 것 같아. 제 건 한번 들어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충동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제가 거기 해설강에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 제가 여기 PPT 하듯 사진 띄워놓고 내 소개하는 게 딱 2번 있습니다. 언제일까? 요거. 기초 이론 강의할 때랑 2번째가 언제죠? 기본 이론 강의할 때만 딱 하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화 강의부터 하면 이제 서로 민망해지기 시작해. 나 저것만 지금 3번째인데. 나 쟤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딱 2번 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옛날 사진이라 그래. 옛날 사진 제가 한참 물 올랐을 때 이 이후로 계속 이제 체중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 이후로는. 그래서 이 사진 원래 빼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겠습니다. 양력을 다 보면요. 지금 저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노량진 에듀윌에서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법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겠죠? 서울에 노량진에서 수업하는 거 이외에는요. 제가 지방은 지금 딱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하는 이유는 집이 대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올 때 뭐 했어?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갈 때는요. 기차 타고 내려가야죠. 기차를 타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씩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직원분들 뵈가지고 반갑더라고. 올 때 성심당 빵 사다 드렸어요. 그 대전하면 성심당이지. 근데 평소 때는 줄 겁내 서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평일 낮이라서 한 번에 샀어.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하실 거야.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합격하시고 대전 올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내가 하다못해 튀김소를 하나 사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대전에서 지금 요 2군데 수업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프로젝트 강의로 저기 소방안전관리자 수업하고 있어요.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하고 있는데 의외로 소방안전관리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우리 시험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그 법규에서 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계산하는 문제 있잖아. 그게 원래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에서 가져온 거였거든요. 뭐 적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지방에서 주로 뛰었었어요. 청주, 울산, 부산, 대구 뭐 쭉 다녔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노량진도 한강 이남인가? 자 어쨌든 간에 한강 이남 쪽에서 꽤 유명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아기가 또 태어나고 막 육아 문제를 같이 하다 보고 또 와이프가 또 소방관이야. 그래서 구급대원이라서 복직하고 나니까 이제 당비비 근무를 선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 때문에 지방학원 다 끊고
그냥 지금은 이제 노량진 수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저기 막 대구, 부산, 울산, 뭐 하여튼 전라도 쪽 빼놓고는 이쪽으로는 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기저기서 했었고, 그 공주에 보면은 그 소방과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공주 정보고등학교라고 해서 그 소방안전과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1기로 그 산학 겸임교사라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가르쳐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설명해줄게라고 하잖아. 근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요 소방학개론을 언제 배우냐면 고1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중3이었던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잖아. 전공 과목으로. 이렇게 전공 필수 과목이거든. 걔네가 소방학 개론이. 근데 이제 그 수업을 제가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걔가 이제 05년생이거든. 근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부임을 했어. 최연소 소방관이야. 걔네 소방서에서 이제 딱 21살 됐겠네. 최연소 소방관. 아직 군대 나갔다 왔거든. 그래가지고 그 합격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중3에서 이제 고1 올라왔는데도 내 수업을 듣고 소방학개론 기초를 닦았어요. 그 나는 장담하는 거지. 그 중학생도 이해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 외 친구들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도전한 친구도 있고 한데 점수는 꽤 나오는데 왜 약간씩 모자라서 떨어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는 건 자신 있다. 그리고 예전에 기숙학원에도 있어봤거든. 그 유명한 데 있을 거야, 안동에서. 그래서 기숙학원에서 수업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수업 경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 노란색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진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넘버원. 대전 학생 이거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 새끼 대전도 이제 넘버원이야. 그래서 같이 열심히 수업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 이제 관계법규 또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딱 2번만 할게요. 요번에 한 번 하고 이제 5월, 6월 강의 때 딱 한 번 할 건데 올해 제가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 제가 말로 대신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쪽에서 좀 몰려서 나오긴 했어요. 이게 공채도 그렇고 경채도 그렇고 여기 지금 6문항이잖아요. 여기 10문항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쩌니 저쩌니 해도 예방법하고 시설법이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기본법은 똑같이 4문제. 작년에도 이거 제가 여기 밑에 표시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아. 작년하고 똑같이 4문제가 나왔는데 난이도는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작년이구나. 그러니까 작년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 난이도가 그냥 무난했어요. 쉬웠다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기본법이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다라고 할 정도로 아니 똑같은 법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아주 꼬아서 내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보통 법조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따로따로 내셔야 되는데 그 2개의 법조문을 합쳐서 주어를 바꿔서 낸 거를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냈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전에 기출문제만 분석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야. 2문자만 따서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제가 할 드릴 건데 어쨌든 그랬다라고 하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 공사업법이 문항수가 좀 줄었어요. 원래도 적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교수님이 좀 줄여서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나온 거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여기가 중요합니다. 당락은 아마 거의 여기서 결정될 확률도 얘랑 시설법이 제일 중요하죠. 왜? 문항수는 이래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는요 이 2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라는 거고, 요거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도 원래는 낼 게 없거든요. 근데 진짜 교수님들이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하여튼 막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점수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지엽적인 것까지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채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분석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난이도는 무조건 상이었습니다. 뭐 요거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이렇게 중상 아니 그냥 딱 하놓고 그냥 상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중상 그러면 중에서 상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나는 자존심이 좀 살지. 뭐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있었던 데가 아닌데 여러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느낌으로 봤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상이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시험 딱 풀고 나서 느꼈던 게 모의고사보다 더 모의고사 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씹었어요. 야 문제를 씨발 그따위로 내면 그게 되냐? 적중이 되냐?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그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모의고사보다 더 모의고사처럼 됐어요.
짜증나게 냈죠 문제를. 그래서 더 지엽적이고 까다롭게 출제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젠 저도 머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킬 수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내 입에서 무슨 말은 사라져. 야 이렇게 내겠냐? 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왜? 이거보다 더한 것도 낼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교수님들의 상식을 믿었는데 상식 따위는 그냥 개나 줘버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단순한 두 문자 암기 이거 두 문자만 막 열렸다 따주는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장담하건데 그걸로 절대 못 풀어요. 두 문자 따는 것 같다는 안 돼 이제는.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 법조문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의 어떤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저만 일단 따라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법조문을 읽어주는 식으로 가질 않아요. 내가 이 법은 사람 살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머릿속에 좀 더 잘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나오잖아. 단순한 두 문자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푸는 입장에서 어때? 나는 분명히 두 문자 땄는데 문제 자체가 워낙 어려워 버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야. 내 장담하건대 시험장 가서 두 문자 생각 안 나는 애들 많았을 거예요. 아 씨발 이게 뭐였더라고 두 문자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것만 딸랑 외우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그 법조문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여야 돼.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걸 해드린다고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오죠? 단순 기출문제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핵심 요약책 한번 싹 외운 다음에 기출문제 싹 돌리고 나서 가면 무조건 80점 이상 나오겠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그러니까 단순 기출 문제로는 이제 안 된다.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법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다? 이제 앞으로 법규는 제 생각인데 요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떠요. 그냥 두 문자 잘 따주는 건 시험장 가서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날 좀 이해시켜 봐봐. 이거를 잘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뜰 거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경체는 어땠냐? 경체는 문항 분석은 뭐 대충 이래요. 열문항 열문항이다. 이게 메인. 똑같죠? 기본법은 오히려 한 문제 줄었어요. 뭐 별 의미 없다. 얘 더 줄었죠? 별 의미 없다. 이거 하나 더 줄었죠? 별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여기서 왕창 늘었지. 그래서 관건은 이쪽이구나. 예방법과 시설법을 아주 철저하게 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거에서 만약에 내년 정도는 비율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시 옛날처럼 그냥 요거 한두 문제씩 빼고 요게 한두 문제씩 늘어나고 여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포커스 맞춰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변동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고 똑같아요. 모의고사보다 더 모의고사처럼 지엽적으로 냈더라. 두 번째 여기 시설법과 화재 예방법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다. 뭐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제? 자. 안 되죠? 단순 기출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랬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 중요해. 올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죠?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의미가 없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내년엔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때 제가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측하면 아니지. 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제가 리드하는 대로 쭉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제가 분석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 점수 잘 나오게끔 할게끔 제가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요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요.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그래서 올해는 어땠고요. 저쨌고요. 뭐 그리고 소방 공부를 한다는 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는데 솔직히 과거 기출문제 분석은 그냥 이랬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앞으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자, 관계법규를 공부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거야. 관계법규를 공부하는 방법. 또는 관계법규를 공부해야 되는 뭐 학습법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왜? 아이 다 달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개인마다 편차가 있죠. 근데 제가 건방지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뭐나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게 웃기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공부법은 이렇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해봤다라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막히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랑 뭐 점심이라도 함께 하면서 점심을 주목적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점심이 주목적이면 안 돼. 와서 이런저런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해보는 거야. 뭐가 문제신데요? 아 제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뭐 기출문제 위주로 외우게. 아 아니죠. 기출문제는 그 외우시는 거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이거 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이거 혹시 이해되신 거 있어요? 아 저거 잘 설명은 안 되는데 문제 아니죠. 이 내용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릴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자 학습법 앞으로 무조건 10회독을 먼저 하십시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뜻도 모르고 10회독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별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학습법 왕도를 이렇게 딱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마음가짐. 대신에 이제 마음가짐이라는 말을 쓴 거야. 자, 법규를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근데 요것만 딱 여러분들한테 이유만 알려드릴게. 왜? 여러분들은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잖아? 그럼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야 법규는 무조건 30번 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게 했는지 모르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법규가 왜 우리가 필요한 건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일단 단순함기보다는 법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솔직히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소방관계 법규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을걸요. 소방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방에 관한 법이 있나? 불 지르면 잡혀가는 건가? 그건 형법인데? 그럼 소방법은 뭐예요? 그 소방관들이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 소방관들이나 필요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때? 소방에 관련된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학생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 낯설어요. 낯선데 너한테 막 외우래. 그럼 이걸 뭐 어때? 왜 외우는지도 모르고 이 법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뭐야? 법은 사람 사는 얘기야. 사람 사는 얘기고 그 법을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네가 그 이유를 알아. 그리고 나서 법 조문을 읽으면 이게 살아서 움직여요. 죽어있던 법 조항이 아 이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게 오는 순간에 이게 좀 더 어떻습니까? 친근해집니다. 그걸 노리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맨날 단순함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딱딱하게 느끼는데 무슨 얘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그러잖아. 이 법조문이 도대체 왜 나온 거야? 되게 슬픈 법조문들 많아요.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지만 이런 거 있어. 불법 주차하면 견인차로 강제로 빼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우리 그걸 강제처분이라고 하거든. 근데 강제처분 사항 조항에 뭐가 있냐면 견인차를 불러서 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옛날에 없었다. 그럼 그 조항이 없으면 어땠을 것 같아 소방관들이? 그 차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빼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왜? 법에 없으니까 그 내용이. 발만 동동 구른 거야. 그러다가 이게 차 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28명이 사망한 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야. 그리고 나니까 사항이 생긴 거야. 야 씨발 그걸 뭘 기다려 임마. 견인차 불러. 아, 법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럼 너 임마 해서 사항이 생겼어. 그럼 돈은 누가 내요? 아 그 시도해서 내줄게. 그게 5항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에는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이해하고 읽으면요 좀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을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가 좋아? 되게 오래 가요 기억이. 아 이런 게 있었어.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중요하구나. 자, 두 번째. 내용 이해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법규는 무조건 회독수가 깡패야. 야, 쟤 왜 저렇게 잘하냐? 걔 30번 읽었대 임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와서 물어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제가 이번에 2회 독재인데요. 근데 2회 독재인데 왜 지난 1회 독재 배웠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아, 그게 정상이야. 너도 알잖아. 네 기억력 어떤지. 관심 있는 것만 오래 남는 거야. 근데 소방관계법규는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래 안 남는다니까. 그리고 어때? 자꾸 까먹는 게 정상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회독 할 때 이해를 했던 조문들 있지? 마음속에 와닿았던 조문들 있잖아. 그런 건 남아있다니까. 아 그래?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럼 이제 2회독을 해. 그럼 좀 외워져. 그럼 나머지 것들 또 해보자. 해서 계속 이 빈틈을 메꿔나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3회독 좀 하고 온 거야. 그래서 근데 제가 죄송한데요. 이제 교수님 이게 실강을 이제 그만 들으려고 하는데요. 3회독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외워지죠? 그럼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5회독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와 볼래? 온다? 어때? 5회독을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10회독 어떨까?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10회독을 해요. 그 다음엔 안 와요. 왜? 다음에 오면 15회독 나갈까 봐 안 와. 다음에 가면 씨발 또 15회독 하러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겠어?
한 10회 독 좀 하면 이제 대충 감 잡아요. 아, 이게 한 10번쯤 보니까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게 온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 10회 독했어. 왔어. 그럼 한 15회 독 해볼까? 네. 근데 가서 15회 독했어. 또 왔어. 그럼 그때 이제 손잡고 병원 가야지. 이건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알겠습니까? 뭐 단계 기억상실증이 왔다든가. 아, 이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일반인들이라면 10회독 정도 하잖아요. 내용이 거의 머릿속에 다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족한 부분만 채우잖아. 한 회독 돌리는데 하루 만에 다 돌리는 애들도 있어. 왜? 웬만한 내용은 다 아니까.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독수가 깡패다. 법규는. 나중에 예전에 경남에서 1등 했던 친구 있어. 우리 부산하고 하는, 내가 부산에서 수업할 때 걔가 경남 그 소방 1등 안에 있다. 걔는 2년 뒤에 시험 다시 봐가지고 부산 소방으로 옮겨갔어. 병신 인사교류 신청하지. 인사교류가 네 뜻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야. 걔는 더 빠른 걸 선택한 거야. 부산을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지금 현직 소방관 신분에서 시험을 다시 봤어. 그 점수가 더 잘 나와가지고 그 이제 부산으로 지금 옮겨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걔가 시험 보러 갈 때 나한테 보여줬어. 그 앞에 기본서에 1회독 할 때마다 이렇게 발을정 쳤었거든요. 20개 딱 채우고 나서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교수님 저기 기본서만 20회독했다고. 되게 합격하겠죠? 합격했잖아요. 걔 그때 법규 어려웠는데 하나 틀렸어. 95점 맞고. 그 나머지는 100점. 이렇게 해서 합격했어 얘가. 그러니까 그 경남 1등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떻다 그렇게 회독수만 늘리면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는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단 회독수. 자, 회독수 많은 사람이 점수가 무조건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10번 본 사람보다 15번, 15번 본 사람보다 20번 본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싫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거 싫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싫죠. 근데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 너 생각해봐. 20회도 그랬는데 점수가 맨날 60점이야. 뭔가 재능이 필요하대. 영어처럼. 뭐 어학적인 재능. 그럼 이거 사람 미치거든. 수학처럼 막 센스가 필요해. 계산 능력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없어도 돼. 미련한 모범생들이 제일 점수 잘 나오는 게 이런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 법규가 그래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울고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 법규예요. 소방학교로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다가 울면서 나와. 왜?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거든. 이번처럼. 씨발 나 기본서를 15번을 봤는데 왜 소방학교로는 안 배운 게 나오냐? 이런다니까. 그 소방학교로 원래 그래. 이해돼요? 행정법은요. 울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오죠.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무조건 깡패다. 이렇게 행정법 교수님한테 이르면 안 돼. 소방학 교수님이요. 행정법 그지 같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일단 점수가 무조건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소방관계법규 과목은 난이도가 의미가 없어요. 난이도가 의미가 없어. 왜냐면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승진 시험도 풀어볼 거고 시설관리사 문제도 풀어볼 거야. 어떤 놈들 막 그것도 뭐라고 해. 막 자격증 문제 풀어준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법규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어차피 시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승진 시험 문제를 풀어보나 시설관리사 문제를 풀어보거나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방공무원 시험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승진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 법규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 아 저기 이제 시설관리사 어려울 것 같아? 없어요 그런 거. 나는 분명히 시설관리사가 우리 소방에선 거의 양대 고시거든. 시설관리사랑 승진 시험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승진 시험은 보통 떨어뜨리는 게 일이거든. 점수가 안 나와야 돼. 왜냐면 승진 지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 높은 애 몇 명만 뽑는 거야 승진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내는 게 맞다니까. 근데 우리 시험하고 거의 비슷해. 무슨 얘기야? 아무리 어렵게 내도 내가 알면 문제가 쉬운 거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면 쉽게 내도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법규는 난이도가 높냐 낮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싸움이지. 알면 무조건 푼다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이 사람이죠. 많이 본 사람. 더 많이 본 사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계속 내용이 흘러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성실한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온다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구나. 그 난이도 쫄지 말라는 얘기야.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네가 그 법 전문 내용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난이도에 의미를 두지 말아라.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풀으란 얘기야. 네가 아는 내용이면 넌 다 풀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자, 관계법규는 나오잖아.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가성비 좋은 과목이다. 결국은 나중엔 얘가 효자 과목이 될 거야. 왜? 네가 시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요 법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법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았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고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이 핵심인데
이런 질문하는 되게 많아요. 뭐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야 씨발 법규 이런 거 왜 하냐? 그런 친구들은요 소방공무원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되겠지, 그치? 좀 생각해봐. 법규를 왜 하냐?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잘 들으세요.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해줄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잘 들어봐. 소방관계법규 수업을 그 시험은 왜 봐야 되느냐?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소방관 대소 씨발 하면 되지 뭐 인제부터 뭐 해가지고 뭔 소용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방관계법규 과목이 왜 중요하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일단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일단 시험 잘 봐야 소방관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소방관이 될 때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소방학교를 가요. 그럼 소방학교를 가면 네가 이제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책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 책의 절반 정도가 법규예요. 나머지 절반은 화제 전술. 알겠습니까? 들어가서 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여기 없는 친구들이 있어. 누굴까? 구급특채. 구급특채 친구들은 응급처치학 개론만 배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 어떻게 소방학교 가면 다시 법 공부 다 합니다.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걔네는 진짜 죽어나지 소방학교 가면. 와, 이 법을 여기 와서 다시 공부하네. 우린 어때? 계속 졸아. 근데 시험 보면 걔네보다 점수가 높아. 뭐야 씨발 이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다 하는 거잖아. 촉촉촉 푼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소방학교 가가지고도 필요해.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소방학교 가서 왜 필요한데요? 소방학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거든요. 뭐 그거야 뭐 지금 뭐 점수 안 나와도 내쫓겠어? 내쫓진 않지. 대신에 여러분들 중에 지역에 민감한 친구들 있죠. 예를 들어 광역시권 중에 조만한 데 있지. 뭐 대전광역시 이런 데 있잖아. 어딜 가도 상관없어. 왜? 대전광역시 학생들 이제 소방학교에서 1등 했다? 어디 갈 것 같아? 지네 동네로 가겠지. 지네 집이 있는 그 앞 동네. 근데 만약에 꼴찌했다면 어디로 가겠어? 대전은 좀만하니까 차 타고 한 40분만 쉐리 밟으면 되는 데로 가겠지. 아니면 뭐 지하철도 있어 또 대전에? 하나밖에 없지만 호선은. 그래서 타면 그거 타고 가는 데로 가겠지. 좀 멀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나요? 대구나 광주 정도만 해도 커버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이다. 세종은요 자전거 타고 가거든 웬만하면. 자빠지면 씨발 우리 옆 동네인데 여기 소방서 있네 뭐 이런 거잖아. 세종은 또 요만해. 그러니까 괜찮아 걔네들. 알겠습니까? 근데 도 다니는 얘기가 달라요. 도 다니는 얘기가 달라요. 경기도만 해도 어때요? 우리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나눠서 안 뽑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평택에서 근무하다 저 구리 같은 데로 가봐. 집이 평택이야. 근데 만약에 구리나 이런 데로 배치가 됐어. 와, 씨 아침부터 출근 어떻게 하냐? 걱정이 바짝 될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엄청 멀어. 물론 연고지 위주로 배치를 하더라도 TO가 안 나면 성적순으로 자르거든요. 충남도 그래요. 충남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경북도 그래. 대전 인근이나 대구 인근 이런 데야. 그럼 뭐 경북 애들 제일 인기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뭐 대구 옆에 있는 뭐 경산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이런 데가 인기가 좋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청송 주황산 있는 데 있지? 요번에 불난데 봉화 뭐 이런 데로 간다? 굉장히 멀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니까. 거기서 이제 법규 시험이 점수를 좌우하는 거야. 무슨 얘기지? 네 근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근무지가 네가 원하는 데를 갔어. 법규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가서 이제 뭐 해야 돼? 승진 시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소방사에서 소방교 올라갈 때 승진 시험 과목이 뭐야? 소방기본법하고 소방시설법이야. 소방공무원법도 있구나. 뭐야? 그럼 또 해야 되네 어차피? 승진 시험 준비를 또 해야 돼. 자, 승진 시험 저 안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승진할 건데? 아니 뭐 승진 가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자격증 따야 될 거 아니야? 웬만한 소방 자격증 안에는 법규 과목이 다 들어가 있죠. 씨발 뭐 벗어날 수가 없네. 자, 그럼 나 승진 안 할래요. 자격증 안 따. 씨발 몰라 배째.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실무를 나가. 너 보고 갑자기 무슨 건물 안에 거기가 점검하래. 점검? 갔어. 뭘 알아야 하지. 뭐 잘 된 거 같네요. 집에 갔어. 근데 갑자기 저기 뭐 도소방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야. 여기 저기 화재안전조사팀인데 혹시 무슨 건물 점검하셨나요? 물어봐. 했는데요. 저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다는데요. 아니 안 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잘 된 거 같다고 했는데요. 야 이 양반아 하고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어쩌고 몰라요. 죄송해요. 또 징계 먹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실무에서도 법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네가 소방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부터 법규에 관한 내용하고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뜻이야.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법규는 평생의 친구야. 됐습니까? 너는 얘랑 그냥 평생 친하게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 이걸 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정을 받죠. 그리고 뭔가 너한테 중요한 일들이 올 거고 그걸 잘 해 나가면 승진도 빨리 될 거고 뭔가 소방에서 쓰임새 있는 소방관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실무에서도 그러니까 너가 소위 말해서 손해를 덜 보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이거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법규는 반복이 최고다. 이해 후 반복이 최고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거 왜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왜? 좋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결론이 그거잖아. 좋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나는 소방관이 돼야 되고, 소방학교 가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실무에 밝아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좋은 소방관이 되려면 법규 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런 걸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내용을 좀,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어떤 스토리를 알고 공부를 하면 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이걸로 이제 오늘 1시간을 어떻게 또 때우게 됐는데, 내가 딱 2번만 이렇게 한다 그랬어. 요번하고 5월, 6월 강의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이제 마지막 요 얘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뒷 내용 들어갈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한 내용의 결론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수업 가지고 개판치거나 내용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부실하게 가르칠 사람은 아니야. 그게 내 자존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까 그 양력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양력에서 벌써 사기가 좀 드러나던데요. 뭐 이런 거,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돼. 그 사진이 옛날 사진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냥 검증돼 있다. 수업을 할 정도는 된다. 뭐 에듀윌이 아무나 데려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 원래 이게 스토리도 있는데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토리 있어. 근데 네, 참 여기 와서 열심히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올해 시험은 2025 시즌은 좀 별났다. 아마 몇 년 뒤에도 역대급이란 얘기가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아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생각엔 앞으로도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보여줄 수 있는 하여튼 깽판은 다 보여줬어,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포기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 잡았어요, 저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가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상식이고 지랄이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나름대로도 맘 먹고 이제 문제 같은 걸 꼬아서 내면 어떻게 낼 건지 그거 다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꼬아서만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외우는 내용들 같은 거 다 체크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저도 제 약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보완을 하겠죠.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자, 세 번째 마음가짐이었잖아요, 그치? 반복만이 살 길이다. 근데 반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딱 3회도까지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할 거야? 날개짓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3회도까지 딱 하는 때 여러분들 목표가 뭐라 그랬어? 이제 3회독이 딱 끝나는 순간에 나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몇 회독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절박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그 상황 있잖아요. 일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회독수가 줄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나만 잊지 마세요. 무조건 많이 본 사람이 점수 잘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규는 평생의 친구다. 왜? 내가 소방관이 되는 이상은. 알겠습니까? 소방관이 된 이상은요, 평생의 친구다. 만약에 소방관을 포기했어. 근데 소방 쪽에서 먹고 살고 싶다. 그래도 평생의 친구다. 우리나라는요, 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읽으면서 끝날 건데, 앞으로 수험 대체 그것도 어떻게 할 건데? 자, 요것만 마지막에 하고 딱 3분이면 끝나. 어떻게 할 건데? 첫 번째, 수험 초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기본서 내용에 완벽한 숙지가 필요하다. 내가 아까 말한 거 혼자 날개짓을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 중에 내가 모르는 말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날 이용하라니까. 읽어보다 막히는 거 있으면 밴드톡을 이용하시든지. 밴드 있어요? 이진영 소방학교실.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네. 그거 좀 이따 해줄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밴드톡을 이용하셔도 되고, 저를 만나는 날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없게끔만 가세요. 외우는 것 추후의 문제. 알겠습니까? 이해를 먼저 하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외워지면 우리의 이제 그 기출 강의가 끝나고 11월부터 딱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자, 기출이래. 자, 저기 기본서 강의가 끝나면 11월 달에 딱 처음 들어가는 게 이거야. 기출 문제 필요 없다면서요. 유형은 봐야 돼. 어느 부분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됐는지는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끝낼 거야. 이걸 끝내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뭡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유형을 숙지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암기를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요번에 나온 거, 이제 상식적인 문제 출제 기대해서 대비해서는 안 돼. 이제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내가 작년에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까지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내용 중에 물론 그렇게 해서 적중한 거 많았어. 성능 위주 설계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뭐 나올 차례가 됐어요라고 하는 것도 착착착 나왔거든. 근데 가끔 골 때리는 문제 몇 개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 그런 것들도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출제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된다. 그건 제가 대비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이고 지엽적인 내용들도 챙기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템포의 공부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 지엽적인 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여유 있게 썰 풀듯이 수업하는 거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템포 조절도 역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제가 맡아서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이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암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다. 힘을 합쳐서 2026 시즌을 맞이해 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소방 기본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